올해 초에 이미 1년치 제가 벌어야겠다 생각한 돈을 다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구나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K-회 첫 강연을 맡은 일러스트 작가 김수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작도 전 이렇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주신 만큼 오늘 시간이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적은 팔로워로도 꾸준히 대기업과 협업하는 비법입니다. 저는 노부부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행복한 부부의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1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좀 젊어 보인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조금 일찍 일을 시작한 경우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제가 일찍 시작하는지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내가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그때 낙서로 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회사들에서 제안이 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 때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유치원 때 한번 다녀보고 그때 이후로 따로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그때는 많은 그 제안들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년 후 제가 성인이 돼서 그때 다시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보자 이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쭉 1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팔로워로도 꾸준히 일 들어오는 비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적은 팔로워길래 이런 강연을 열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프로필 가져왔는데 저의 지금 팔로워 수는 4,510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0,000명도 안 되는데 꾸준히 일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약간 모르는 계정을 보면은 10,000명 기준으로 10,000명이 넘은 계정을 보면은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실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10,000명도 되지 않지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했던 일들을 후루룩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그림 연습생 때부터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까지 과정들을 쭈루룩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워 수로 요즘은 평가를 받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인플루언서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팔로워 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놨더라고요. 피라미드 형태로 아래쪽부터 보면은 0명에서 1,000명 나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000명에서 10,000명은 마이크로라고 부른대요. 저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그래서 여기서 아마 1만명에서 10만 명 이상은 매크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등급에 따라서 광고회사에서는 포스팅 비용 단가라는 것도 매겼어요. 한번 이분들이 포스팅을 남겨줄 때마다 금액에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팔로워 수가 적을수록 금액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많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광고회사 쪽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런 차등이 있다 이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워 수가 이렇게 중요한 세상이 된 거는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000명도 안 되는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기업 협업을 했던 곳들의 로고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담지도 못했는데 일단은 삼성생명, LG전자, 현대오일뱅크, CGV, SBS 등등등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만한 기업들과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외 기업들과도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만큼의 기업들과 일을 했다는 거는 사실상 더 많은 기업들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제안들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출판사도 여러 곳들에서 제안이 들어와요. 내가 이런 책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들어오면은 저는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곳과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책 2권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캐릭터와 스토리로 그림 에세이와 컬러링북이 나왔는데요. 그림 에세이는 현재 4세까지 찍어가지고 매년 인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전시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전 7회, 기획전 10회 이상, 그리고 SKT, 서울 한옥위크, AK플라자, 교보문고 이렇게 조금 들으면 아실만한 기업들과 또 진행을 했고요. 또 페어는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홍콩, 서울, 부산, K일러스트 페어도 제가 작년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굿즈 상점을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택배량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택배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원도 필요하고 해서 상점을 만들고 안쪽에는 작업실을 만들어가지고 안쪽에선 작업을 하고 바깥에는 쇼룸 개념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트덱스, 영풍문고, 오늘의 집, 템아이템, 네이버 아트윈도에서 입점 제안이 와서 이렇게 굿즈 판매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굿즈 상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 이런 제안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드로잉 스튜디오도 만들게 됩니다. 드로잉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는 대학교, 기업, 도서관, 시청, 장애 자립센터 등에서 강의와 강연 제안들이 들어오게 돼서 강의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 때는 공모전에 참여를 몇 번 했었어요. 총 5번 참여를 했고 5번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당선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인터뷰와 행사 그런 기업들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더 현대 서울점에서 팬사인회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제가 사실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제가 SNS를 활발하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일이 들어오게 되었나. 저도 어떤 방법을 노리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했던 방법들을 보니까 이래서 이랬나 싶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온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제가 해온 일들은 사실상 지금보다 팔로우 수가 더 적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4,510명인데 그 전에는 더 적었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팔로우 수가 적은 분들도 있고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습생이신 분들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면은 너무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어렵고 고민이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대학교를 다니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 저의 고민들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을까? 페이를 얼마로 정해야 할까?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림 실력을 키우고 싶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만의 그림체를 찾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하는 고민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은 이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쉬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간과 경험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저의 경험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떻게 대입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걷다 보면 어느새 쉬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해왔던 과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막연한 꿈을 꾸고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목표가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만 볼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꿈들도 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21살에 적었던 저의 막연한 꿈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건 뭐냐면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일을 먼저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후에 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때 대학교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직접 그때 써서 합격을 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지원을 했고 거기에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거를 이제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만 저의 이제 그때의 꿈이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몇몇 회사에서 일러스트, 사파, 에이전트 작가 계약, 인턴 등 다양한 제의가 들어왔다.
마음세상 출판사와 호글이라는 디자인 IT 회사를 통해 김순이라는 닉네임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순의 카톡 테마를 런칭하고 싶고 또 김순 펜시 제작도 하고 싶다.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성장하고 싶다.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자켓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참여하고 싶다. 영화제 포스도 하고 싶고 일러스트 책을 출간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김순을 브랜드로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 하나씩 상품을 늘려가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싶고 미술 교육에도 힘쓰는 전문 디자인 회사를 이뤄내고 싶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막연했겠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저희 포부들을 적어보았고 지금 여기서 대부분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하고 싶은 나의 목표와 막연했던 꿈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기랑 다이어리에 저의 꿈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SNS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부끄러움 논어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 제가 그림 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놓친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내가 그때 더 당당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시작을 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다 하신다면 부끄러움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은 온라인에서 가장 홍보하기가 편해요. 쉽고요. 돈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SNS는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생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올려보는 거예요. 어떤 컨셉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못 그린 것 같더라도 일단은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 그림체를 찾아가자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 그림 연습생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그림체를 딱 정하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가기보다는 일단은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리다 보면은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 내가 좋아하는 소재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물론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개인 SNS는 대표적으로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있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이렇게 세 개를 먼저 SNS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은 사실 SNS는 대세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한동안은 싸이월드였다가 페이스북이었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또 뭐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내 그림이 좀 많이 쌓였다 싶을 때는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그림을 쭉 올려놨을 때 계속 옮겨서 SNS가 바뀔 때마다 옮겨가는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내 홈페이지가 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림이 필요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카페 일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메뉴판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검색했을 때 결과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팬층이 많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어로서도 유입이 될 수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 개인 SNS만 하기보다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오지큐, 그라폴리오, 노트폴리오, 브런치 스토리 이 정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더 많은 플랫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요. 내 혼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이런 사이트에 MD분들이나 에디터분들이 내 그림을 추천을 해가지고 메인에 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혼자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더 노출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기업이나 출판사에서 이런 플랫폼 사이트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출판사랑 계약할 때도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런 사이트를 확인해서 일러스트 작가들을 찾는 게 일일 업무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도 사용하시면은 기업들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모인 그런 사이트에서
보고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이트 중에 산그림이라는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작가로 등록을 하려면은 유료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저는 현재 지금 여기에 가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출판 업계에서도 특히 여기 산그림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고, 산그림에서는 일러스트 세미나나 공모전 이런 정보들도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엔스라고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해외 기업들과 일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도 한번 SNS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곳들에 올려보세요. 올려보고 나랑 잘 맞는 사이트가 있을 거고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이트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주력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봤던 거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그라폴리오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전에 네이버 그라폴리오였을 때 그때 그라폴리오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메일이나 댓글, DM, 연락처 그런 거를 기재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놓으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내 연락처를 찾다가 너무 힘들면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내 연락처를 찾을 수 있도록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기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를 먼저 시작했고요. 이때 제가 그렸던 그림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유행이 계속 바뀌기도 한데 제 그림체, 지금 그림체랑 굉장히 달라요. 이 당시에는 펜 그림이 유행을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펜으로 그렸던 고등학생, 중학생 때 그렸던 그림들을 블로그에 올렸었고요. 물론 이 펜 그림 그림체가 아니라 다른 그림체들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아직 그림체가 구체화가 됐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구잡이로 올린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생각보다 잘 그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못 그린 건 안 보여드리죠. 못 그린 거는 저도 다 지웠어요.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리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다 올려보시고 내가 나중에 봤는데도 너무 못 그린 것 같다. 그럼 그때 내리고 그때 정리를 하셔도 돼요. 누가 내 과거까지 다 내려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정을 나중에 파도 되지만 일단은 못 그렸다 생각해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야 내가 그림을 매일 그릴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2년 후에 일러스트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일러스트 일을 시작했던 거는 출판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표지와 내지에 책 사파를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책 사파의 일러스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봐도 정말 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안 가져왔는데 책에 일러스트 김수민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김숨 이렇게 적힌 게 너무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가 에이전트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작가 에이전트 계약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옛날에는 배경화면을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배경화면 작업들을 하는 매주 그림을 새로 올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그려보시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그림을 그려보고 또 도구도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펜으로 그리고 펜으로 그렸던 걸 스캔 떠가지고 채색하고 다양한 그림 스타일을 도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수작업으로 색연필, 물감, 오일 파스텔, 마카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저만의 이제 스타일이 또 생겼던 거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결국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사람을 그리고 있고 사람 그리는 걸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나의 관심사를 좀 찾게 될 거예요. 내가 풍경을 그리는 걸 좋아하네, 내가 먹는 거 그리는 걸 좋아하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나만의 그림 스타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나 그런 것 방향을 알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목표를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는 부끄러움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이거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표 분야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몇 번 그렸어요. 그랬더니 영화 쪽에서 일이 들어와요. 그리고 음식 그림을 그렸더니 음식 쪽 메뉴판이나 배너 작업, 간판 이런 쪽에서 일이 들어와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목표하는 방향이 있다면은 그쪽 작업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올릴 때는 그림만 띡 올리지 마시고 디저트 일러스트, 영화 일러스트 이렇게 검색에 어쨌든 걸릴 수 있도록 검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느 회사에 어필하고 싶다 그럼 그 회사 태그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목업 작업으로 시각적 효과 높이기입니다. 목업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디저트 그림을 올리니까 카페, 음식점 등 메뉴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림이 좀 창피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못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 올렸으니까요. 그때 제가 눈에 보이는 디저트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모았고 또 그림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눠서 올려놨더니 블로그 댓글에 굉장히 메뉴판 문의나 이 그림을 써도 될지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뢰 들어온 것들에서는 돈을 받고 메뉴판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브런치 카페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일식점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대기업과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영업자 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경험들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자기소개했었던 게 영화제 포스터나 가수 앨범이나 일러스트 책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저는 이걸 써놨던 걸 사실 잊고 있었어요. 근데 암암리에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을 아무래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보고 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보고 영화 매거진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를 보고 그림 한 장만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고 그 그림을 그렸더니 마음에 들어 하셔서 표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가 국내외 북페어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따로 홍보를 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 매거진을 보는 사람들한테 제 그림이 홍보가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굿즈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 3편을 정해주셨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서 굿즈로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화 쪽 그림을 3편 그렸고 또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진영님께서 제가 그린 그림이 실린 폰 케이스를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히면서 또 팬들에게 화제가 돼서 다시 한번 제 그림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 일들을 몇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연결돼가지고 이번에는 CGV에서 영화 포스터 제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작한 거는 용산 CGV에서 시사회를 할 때 제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들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했던 그림 한 장이 퍼지다 보니까 큰 기업들의 일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는 하나의 기회를 제가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뮤지컬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뮤지컬 서포터즈를 CJ랑 SBS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미션 중에 카드뉴스를 만드는 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 표지 한 장을 맨 오브 로만차 뮤지컬을 보고 표지를 제 그림으로 넣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SBS PD님께서 저에게 서울재즈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일러스트가 필요한데 혹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흔쾌히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제 그림은 올림픽공원 내에 포토존이랑 부스 그리고 공연장 입구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SBS 그 PD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SBS에서 공연 홈페이지 메인 일러스트가 필요한데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화의 김동완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제 그림을 이제 그 가수도 알게 되어가지고 제 그림을 프로필로 하기도 하고 제 그림을 홍보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공연에 필요한 MD 상품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사진은 제가 야광봉만 가져왔는데 야광봉이랑 뭐 옷이랑 달력이랑 등등등 많은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에 필요한 로고나 이런 작업들을 의뢰를 받게 되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 그림을 많이 그려서 노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을 한번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목업 작업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목업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목업 작업은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만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보여질 거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 과제 발표를 할 때 내가 디자인만 한 거를 띡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목업을 입혀서 이렇게 보여질 거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렇게 일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예시로 드리면은 간판 목업 파일을 가져왔어요. 간판 목업 파일에 로고를 딱 넣으면은 내가 실제로 간판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미지 상으로라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어서 화장품 패키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장품 목업 파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오른쪽 이미지에는 글자만 들어갔는데 그림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그림을 띡 올리면 도용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바로 거의 그림 원본을 올리지 않는 편이고, 예를 들면 포스터나 액자 이런 거에 목업을 찾아서라도 넣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제 제 그림 자체 원본을 이렇게 도용해가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목업 파일을 조금 적극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업 파일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는 위니디, 그래픽 피어, 프리픽, 엣지, 캔바, 어도비 파이어 플라이인데요. 밑에 캔바랑 어도비 파이어 플라이는 요즘 AI로도 목업 파일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엣지라는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인데 감성적인 사진들이 많고 유료지만은 퀄리티 좋은 파일들이 많아서 여기 걸 제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리픽은 무료 목업 파일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은 파일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저는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폰 케이스를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폰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폰 케이스 목업 이런 거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PSD 파일 나오거든요. 포토샵 파일 열어가지고 레이어 입히면은 바로 쉽게 파일들 만들어지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연습생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회를 만들고, 아직 일이 안 들어오고 내가 기회를 만들고 싶을 때 공모전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면은 또 연습이 되는 부분이 외주 협업이 연습이 돼요. 공모전에 주제가 있고 또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외주도 똑같거든요. 외주도 나에게 어떤 주제의 그림을 부탁을 하고 기한이 주어지는데, 그것처럼 이제 내가 기한을 맞춰서 연습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공모전 참여는. 그리고 공모전이 가끔씩 보면은 내가 메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모전에 내는 사람들의 그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그림이 한 번 더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상을 했을 경우에는 부가적인 기회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상금이 있다면은 또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냈던 공모전이 보스트로 광고 포스터 공모전이었어요. 정장 회사였는데 정장 회사에 맞는 이런 주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수상을 했을 때는 정장 한 벌과 그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모전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뷰도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위키드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입상이라는 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받는 부분이 이제 입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입상 받았던 사람들의 작품을 예술의 전당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그 앞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 배우 남경주님께서 제 입자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것도 사진 하나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북이랑 잡지 같은 곳에도 제 그림이 실려서 홍보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것들을 가져다 준 네이버 그라폴류 커플 배경화면 공모전 대상인데요. 제가 노부부 그림을 공모전으로 냈던 것이 대상이 돼가지고 네이버 홈 메인에 뜨기도 하고요. 또 네이버 디자인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 프로필 등록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와가지고 네이버 프로필 등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홈 메인에 뜨다 보니까 기업이나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기회를 좀 얻고 싶다 그러면은 공모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낼 만한 공모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자주 봤던 사이트는 싱굿 공모전인데 아직도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싱굿 공모전에서 뭐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이쪽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GQ 그라폴리오에서도 가끔씩 공모전 정보가 올라오니까 여기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그림에도 싱굿과 마찬가지로 일러스트 쪽만 딱 모아가지고 상그림에 올라오니까 여기 공모전 사이트도 확인해 보시고 나랑 잘 맞는 사이트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데뷔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 거가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외주를 주면은 거기 회사에서 바라는 그림을 새로 그려주는 작업이에요. 그 그림은 나중에 내가 쓰기도 뭐하고 그냥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로 끝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랜딩이 들어가면은 나만의 것을 만들고 나만의 것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도 내 거가 남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거는 나만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주체적인 작업이 가능하므로 일이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과는 또 다른 큰 기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진짜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브랜딩을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딩은 데뷔라고 한 게 이미 연습생 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그려보시다가 내가 어느 걸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그림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이제 브랜딩을 해도 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그리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그렸냐? 노부부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이나 그리고 또 가정적인 남편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 노부부를 그리게 된 거는 유럽에 처음 갔는데 손잡고 다니는 노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저의 메시지이자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감각으로 잘 나이 들어가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 이게 저의 생각으로 시작된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운순 계정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인스타그램을 새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모전 대상 받은 것도 긴손으로 받은 게 아니라 부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정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때는 팔로워 100명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팔로워도 몇 명 없을 때 새로 시작한 아이디로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 쭉 올리다가 그 그림을 다 내리고 새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새로운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을 할 때는 로고를 만들었어요. 로고도 만들고 귀여운 노부부의 일상을 그립니다. 우리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까요? 하고 저의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문구 한 2줄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딩 노부부라고 지은 이유가 굿에다가 ing를 결합해서 이름을 짓게 됐어요. 좋은 것들이 계속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졌는데 이런 이름에 대한 뜻이나 캐릭터 소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딩 노부부가 뭐 일상을 보내는 마트 장도 보고 빨래도 같이 개고 숨바꼭질도 하고 뭐 힐링하는 그림들을 그려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뭐 같이 양치를 하고 외식도 하고 서로 이렇게 재밌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이는 액자 있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목업 작업이에요. 실제로 제가 포스터를 제작한 게 아니고 액자에 끼워 넣은 거고 여기 폰 케이스도 제가 목업 작업으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업 작업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알려드린 거를 저는 부딩 노부부를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목표 설정은 저는 처음부터 부딩 노부부로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작업실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SNS, 인스타그램이랑 그라폴리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 공략으로는 책 목업을 해서 올렸어요. 아무래도 출판사 쪽에 어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책에 목업이 되면 이런 모습일 거다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목표 공략을 책 목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 팬도 없고 팔로우 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 그림을 노출시켰어요. 이따가 제가 했던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참여도 해가지고 대상을 받아가지고 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이벤트를 한 거는 저는 구딕 노부부를 그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흰색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당신을 흰 머리로 그려드립니다 라는 그 브랜드와 결이 비슷한 쪽으로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드리는 이벤트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를 더 팔로우를 하고 또 이렇게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저의 이제 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팔로우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이벤트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나의 브랜딩과 좀 결이 같이 가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들에서 당신을 흰머리로 그려드립니다를 회사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민분들이나 회사의 직원들의 사진들을 받아가지고 흰머리로 그려드리는 이벤트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강릉시청에서도 이런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버이날 이벤트로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그려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무료 이벤트는 아니었고 주문 제작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가족들의 행복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저는 브랜딩이 되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딕 노부부 협업 제안은 어떤 쪽에서 들어오냐면요. 가족, 노인, 부부, 행복, 건강, 사랑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인데요. 보험사나 제약회사, 관공서, 기업 행사에서 연락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달력, 포스터, 브로셔, 굿즈, 광고, 영상, 홍보물 등등등 다양한 일러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다양한 것들에서 일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까 브랜딩이 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예시를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구딕 노부부 그림을 이미 많이 그려놨어요. 그 그림들을 삼성생명에서 그대로 달력에 쓰고 싶대요. 그러면은 저는 그림을 새로 그리지 않고 이미 다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돈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식이 가능하고 또 LG전자의 에어컨이 출시했을 때 프로모션을 할 때는 제가 이미 그려놓은 그림 보고 그걸 좀 젊은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싶대요. 그러면 얼굴만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겠죠, 그림 그리기가. 그리고 또 AK플라자 백화점의 프로모션을 할 때는 제가 이미 그려놓은 그 꽃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에 꽃만 바꿔서 넣고 싶대요. 그럼 꽃만 바꿔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미 아이디어는 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작업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음식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F&B 기업이나 외식업계 요식업을 노려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음식 중에서도 타겟을 뾰족하게 잡는 게 좋다고 해요. 음식 중에서도 어떤 음식? 뭐 내가 카페 음식에 관심이 많다. 그럼 카페 음식 중에서도 어떤 거? 그럼 나는 케이크에 관심이 많다. 그런 식으로 좀 주제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타겟층을. 그러면은 이제 패키지나 팝업 행사, 광고, 메뉴판, 간판, 외관 디자인 등의 일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목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랑 협업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패션 이쪽이면은 패션 업계나 잡지사, 쇼핑몰, 백화점 이쪽에서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로 여행 쪽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여행사나 항공사, 출판사 쪽에 일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정하고 그 관심사에 따른 업계도 한번 추려서 그쪽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굿즈 제작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굿즈 제작을 팬분들께서 제 그림으로 신혼집을 너무 꾸미고 싶다,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에 만들게요 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만들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스터 쪽에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신혼부부나 부모님 선물로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진짜 사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업자가 필요하고 스토어를 오픈하니까 이때부터는 입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굿즈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굿즈 제작을 하고 스토어 오픈을 하면 입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굿즈가 제작이 되면은 오프라인에 제 상품이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또 페어에 나갈 수도 있는 기회들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저의 포스터 구매를 했던 분들이 리뷰 사진으로 남겨준 것들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 그림의 타겟층이 어느 방향인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이런 리뷰를 보면은 남편이랑 노년에 저렇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뭐 이걸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보면서 내 그림 방향이 어느 층에서 지금 먹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팬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제 책으로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한다는 소식, 저 결혼해요 이런 소식을 굉장히 DM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굿즈 제작으로 팬층이 형성이 많이 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도 많아지고 이래서 상점을 운영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점을 운영하니까 수업 요청도 많이 들어와서 드로잉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드로잉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 제안도 들어오고 또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브러쉬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나둘씩 만들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브러쉬 펀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다가 이 일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떤 일로 확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페어 참여입니다. 페어 참여가 특히나 이제 부끄러운 많은 분들은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늦게 나간 편이에요. 저는 2020년도에 처음 나갔는데 그것도 제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가 대신 서서 저는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페어를 참여를 하니까 이제 일러스트에 관심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격이잖아요. 그래서 팔로워 수가 증가를 하고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알게 되니까 팬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은 더불어서 더 가게 되는 거고요. 혹시나 부스비가 비싸가지고 수익 창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가 될 수도 있고요. 잠재적인 홍보력을 엄청나게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동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2020년 그 전까지 알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먼저 연락을 할 줄도 몰랐고 좀 숫기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혼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료가 생기고 나니까 작가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고민도 나눌 수가 있고 그 혼자서 그림을 그리다가 지칠 때는 만나서 그림도 같이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료 만들기가 왜 페어에서 좋냐면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조금 더 친밀도가 높아져요. 확실히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인사하고 그래도 실제로 본 것만 못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친밀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편이라서 페어에 나가서 동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일이 들어왔는데 이 일이 저보다는 다른 작가님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일을 그 업계에다가 이 작가님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이 작가님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작가님께 그 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돕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동료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페어 행사를 보시면은 디자인 업계나 일러스트 업계, 출판사 업계에서 평일이지만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명함도 주시고 제 명함도 가져가고 하는데 업계에 노출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페어가 끝나면은 메일이 좀 많이 들어와요. 제안 메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페어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페어에 참여했던 모습들이고요. 페어가 끝나고 나면 메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교보문고에서도 오고, 영풍문고에서도 오고, 모닝글로리에서도 오고, 텐바이텐에서도 입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기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작년에 제가 KLP에 나와서는 SKT에서 전시 기회를 메일을 받아가지고 SKT 종각점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고요. 대구에서도 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 전시 기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KLP에 나와가지고 아티스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에이전트에서 제가 혼자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계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기회가 일러스트 페어뿐이 아니라 코엑스에서 하는 아트 페어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지금 KLP에 와 있기도 하지만은 KLP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연초에 열리잖아요. 연초에 열리면은
회사들에서 지금 연간 계획을 짜고 있을 때예요. 연간 계획을 짜고 지금 어떤 일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를 초기에 그걸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굉장히 많이 둘러보고 지금 이제 일러스트를 좀 섭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내년 K1패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SNS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목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모전에 참여를 하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정식 데뷔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 캐릭터나 자기 일러스트를 브랜딩화하고 또 굿즈 제작도 하고 페어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만 하면은 만족스러운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들을 모두 이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었어요. 아니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왜 만족스럽지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맨날 밤새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밤새서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벌어놓은 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벌었으면은 그만큼 그 달에 나가고 벌었으면 그 달에 나가고 하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분명 있을 텐데 어떤 거를 내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때부터는 그림만 그려서는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림만 잘 그려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건 적게 일하고 많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때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협상, 마케팅,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고요. 또 계약서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계약서를 받으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항목이 있더라도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내가 마음에 들도록 수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가 직접 계약서를 먼저 써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돈 공부를 했어요. 돈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어떤 걸 했냐면요. 택배를 보내는 걸 저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택배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고 그림 그릴 시간도 없고 이런 거를 택배하는 직원을 구해서 일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외주를 받았을 때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부분 다른 작가님들이랑 나눠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제가 밤을 새지 않고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단가표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요, 요런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연습생 때 뭐 10만 원대 받았던 거를 100만 원대로 올려놓고 100만 원대 받았던 거를 1000만 원대 올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임신을 한 상태예요. 5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기업들과 먼저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올해 초에 이미 1년치 제가 벌어야겠다 생각한 돈을 다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저는 좀 쉬면서도 돈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구나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의 금액을 조금씩 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릴 때 생각을 하면은 용돈을 500원 받을 때 500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1000원도 부족할 때가 있고 이제 10,000원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내가 만족스러운 금액이 점점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이걸로 내가 밤을 새서 일하기엔 너무 억울하다 싶은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을 해서도 사람들이 그 연봉 협상이라는 걸 매년 해가지고 올리듯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페이 같은 거를 계속 조정해서 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초보라고 해서 너무 낮게 받아도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낮게 받으면 업계가 망하게 됩니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제 그림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림에 일단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에서 좀 낮출 수 없냐고 먼저 이렇게 제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에서는 내 그림을 깎아서라도 쓰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조율 가능할 선까지는 조율을 하시고 내가 근데 이 일을 했는데 이 금액을 받고는 억울할 것 같다. 그러면 그 금액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케줄 비워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라 너무 빠듯하고 바쁜 매일을 살고 있는데 그때 하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별로인 일을 하면은 나중에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좀 나한테 안 맞을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을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서 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폼을 만들어서 이 양식으로 저한테 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업체명, 그리고 구체적인 의뢰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 파일 코수, 파일 사이즈, 형식, 그리고 마감 일정, 작업물 오픈 일정, 그리고 견적 이런 거를 적어서 저한테 보내도록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면 이걸 받고 저는 바로 답변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한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연습해봐도 1시간 이내에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되게 바쁘게 말한 거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말하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는 긴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Q&A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KLP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